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와 상징성이 클 뿐 아니라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상용화 첫 해에 우리 기업은 5G 글로벌 시장에서 단말 1위 그리고 장비는 3위를 차지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던 이동통신 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제적인 5G R&D 착수부터 주파수 경매, 국제 표준 선점,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까지 5G 시범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연에 이를 때까지 10년 넘는 그런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실질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19년 4월 당시 국내에서는 4월 5일을 5G 세계 최초 상용화 시점으로 정하고 이동통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이 4월 11일 날 5G 상용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한국이 4월 5일 한다는 걸 듣고는 4월 4일로 앞당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통신사는 5G 서비스 시작을 4월 3일로 앞당기는 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미국에 땡긴다는 걸 알았을 때가 4월 3일 오후 한 3시경이었는데 실제로 4월 3일 오후 11시경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된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빨리 판단을 하고 미국보다 결과적으로 55분 빨리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과는 정부와 시장이 평소에 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기정통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매년 품질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 원격 의료 등 전통 산업과 연계된 5G 플러스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러한 신융합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5G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다른 산업과 융합될 수 있도록 5G 특화망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정부에서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는데 이것은 헌신적인 우리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것,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던 것, 그런 두 가지 점이 가장 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고민거리였던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대전환 계획인 한국판 뉴딜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 한국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뉴딜 중에서 디지털 분야에 총 59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DNA 활용 융합을 촉진해서 약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데이터댐과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ICT 기초 인프라를 튼튼히 함으로써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산업에 있어 5G와 인공지능의 융합 확산뿐만 아니라 국토와 정부의 디지털화도 가속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디지털 뉴딜은 공모 과정에서도 수많은 국내 기업이 또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글로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현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교육, 의료,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은 디지털 전환과 이 비대면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바뀌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전환이 한 2년 이상 더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정말 그렇게 비대면이 어떨 때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보통신망 관점에서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고도화입니다. 현재 가계정통부는 5G뿐만 아니라 6G 기술 개발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의 기초가 되는 이 사이버 보안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사이버 위협이 비대면이 되면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K-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계정통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 포용입니다. 비대면과 디지털이 확산될 때 그 혜택을 국민 골고루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보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000군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우들 같이 취약계층에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보통신망 종사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수준, 디지털의 어떤 혜택이 얼마나 높은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좋은 성능의 정보통신을 누리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 수고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뚝딱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또 모바일 분야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보통신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구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디지털 대전환이 되는 경우에 이 정보통신망은 국가의 신경망으로서 그 어떤 분야도 중요하고 역할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장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가계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또 기업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디지털 강국,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